오늘은 그릿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릿이란 미국 심리학자인 앤젤라 더크워스가 개념화한 용어로 성공과 성취를 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투지 또는 용기를 뜻합니다.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그릿이란 무엇인가? 2부는 포기하지 않는 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내 안에서 그릿을 기르는 법. 3부. 내면이 강한 아이는 어떻게 길러지는가? 아이들의 그릿을 키워주는 법. 먼저 1부. 그릿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야에 상관없이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은 굳건한 결의를 보였고, 이는 두 가지 특성으로 나타났죠. 첫째, 그들은 대단히 회복력이 강했고 근면했다. 둘째,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매우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결단력이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갈 방법도 방향도 알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점은 열정과 결합된 끈기였는데요.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그릿이 있었죠. 그릿은 사전적으로 투지, 끈기와 불굴의 의지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인데요. 우리는 보통 재능만 강조하는 사회를 사는데, 그렇게 된다면 재능에 못지않는 중요한 노력에 대해 관심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능보다 2배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노력이란 것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완전한 것에 대해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묻지 않는다. 대신 우리는 마치 그것이 마법에 의해 땅에서 솟아난 것처럼 현재의 사실만을 즐긴다. 아무도 예술가의 작품 속에서 그것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지 못한다. 급편이 나온 점도 있다. 작품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반응이 다소 시들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김연아, 박태환 선수가 있겠는데요. 사람들은 대부분 두 선수들이 얼마나 연습했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단지 우리는 올림픽 경기에서 정말 탁월한 기량으로 금메달을 따는 모습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타고났어. 라고 말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노력보다는 재능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그 이유가 우리는 먼치킨 주인공을 보길 원하기 때문이죠. 먼치킨 주인공이란 주인공이 압도적인 강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력 없이 쉽게 성취하고 어려움과 절망을 느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판타지 소설 독자들은 현실에서 접하는 일상보다 판타지 세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신비함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 더크워스 교수는 말합니다. 성취 이론에 대해 10년 넘게 고민한 끝에 마침내 재능에서 성취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는 단순한 등식 2개를 완성했다고 말이죠. 그 등식은 이러합니다. 재능은 노력을 기울일 때 기술이 향상되는 속도를 말하며 성취는 습득한 기술을 사용했을 때의 결과물이 됩니다. 더크워크 교수의 이론에서는 동일한 환경에 놓인 개인들을 고려할 때 각각의 성취는 오직 재능과 노력 2가지에 의해 좌우된다고 봅니다. 물론 기술이 향상되는 속도인 재능도 매우 중요하지만 노력은 위의 등식에서 한 번이 아니라 2번 인수로 고려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워렌 맥컨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만 개 이상의 작품을 만드는 장인, 미네소타에 사는 워런 맥켄지라는 유명한 도예가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1만 개의 작품을 만들 때까지는 힘들었는데 그 뒤부터는 조금씩 수월해졌어요. 라고 말이죠. 맥켄지의 기술이 향상되면서 작업이 수월해졌고 하루에 만들어내는 작품의 수가 늘어났던 것입니다. 동시에 그가 세상에 내놓는 훌륭한 작품의 수도 증가하게 됐죠. 이렇듯 노력하지 않을 때 당신의 재능은 발휘되지 않은 잠재력일 뿐입니다. 재능이 기량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죠.
노력은 재능을 기량으로 발전시켜주는 동시에 기량이 결실로 이어지게 해줍니다. 그릿을 통해 성공한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네 가지 심리적 자산이 있는데요. 그중 바로 첫 번째는 관심입니다. 열정은 당신이 하는 일을 진정으로 즐기는 데서 시작되죠. 꾸준히 일에 매력을 느끼고 아이 같은 호기심을 내비치는 그들은 나는 내 일을 사랑해 라고 온몸으로 외치는 것만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연습입니다. 이는 어제보다 잘하려고 매일 단련하는 종류의 끈기를 말하는데요. 하루에 몇 시간씩, 몇 주, 몇 개월, 몇 년 동안 자신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반복 연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목적입니다. 자신의 일이 중요하다는 확신이 열정을 무르익게 하죠. 개인적으로 내게도 흥미로운 동시에 타인의 관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내 일은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중요한 것이죠. 네 번째로 마지막, 희망입니다. 희망은 위기에 대처하게 해주는 끈기를 말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건을 통해 크고 작게 그 끈기를 잃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대로 주저앉는다면 우리의 열정은 사그러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난다면 우리의 열정은 더 크게 되어서 다른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게 되죠. 이처럼 그릿도 노력하면 스스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내부에서부터 그릿을 길러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릿 두 번째 이야기를 하죠. 내 안에서 그릿을 기르는 법입니다. 우리는 앞서 그릿의 중요성에 대해 알았고 그릿을 배울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릿을 길러나갈 수 있을까요? 그릿을 기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관심사를 분명히 하라. 두 번째, 질적으로 다른 연습을 하라. 세 번째, 높은 목적의식을 가져라. 네 번째, 다시 일어서는 자세, 희망을 품어라. 첫 번째인 관심사를 분명히 하라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더코스 교수는 그가 만약 졸업식 축사 연사로 초대받는다면 열정을 쫓아라 라는 형식적인 말 대신에 열정을 키우라 라는 말을 할 것이라 합니다. 요즘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정이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모든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없지만 어떤 일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흥미와 관심을 사로잡는 일이 있고 그 일을 직업으로 일치시키려는 것은 바람직한 생각이죠. 그 선택이 물론 우리에게 행복과 성공을 보장시키진 않지만 그럴 가능성은 내가 관심도 없는 일을 선택하는 것보단 분명 성공하기 쉬운 길입니다. 우리는 열정이 갑자기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 보면 열정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좋아하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 열정적으로 노력을 꾸준히 하게 될 줄 알았지만 실상은 어떻나요? 이전에 해왔던 일들처럼 힘든 것은 똑같고 노력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열정을 쫓고 싶지만 아직 마음에 품은 열정이 없다면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즉, 열정의 대상을 찾아라. 옳은 일 또는 최선인 일도 찾을 필요가 없고 그냥 괜찮아 보이는 방향을 정하면 됩니다. 얼마간 시도해보기 전에는 그 일이 당신과 잘 맞는지 알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이 발전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대답들이 다시 질문으로 이어지게 해서 관심사를 계속 파헤쳐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몇 년째 하고 있지만 아직은 열정이라고 부를 수 없다면 관심을 어떻게 심화시킬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해보고 싶다면 오로지 그 마니아, 전문가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미묘한 차이를 즐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열정을 쫓으라는 것이 나쁜 충고는 아니지만, 하지만 우선 열정을 키울 방법부터 이해하라는 주문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유용한 조언인 것이죠. 그릿을 기르는 방법 두 번째, 질적으로 다른 연습을 하라. 우리가 만일 최고가 되고 싶다면 의식적인 연습을 해야 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의 저자이자 유명한 심리학자 안데르스 에릭슨의 논문 전체를 읽는다면 10년간 1만 시간의 연습은 대략적인 평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의 연습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달리 전문가들은 에릭슨이 말하는 의식적인 연습을 수천, 수만 시간 동안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의식적인 연습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의식적인 연습을 100% 활용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심사숙고해서 목표를 정하고 하루 최대 몇 시간씩만 양질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부를 할 때 마냥 책상 앞에 길게 앉아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진짜 제대로 된 공부는 내가 정한 시간 안에 정한 분량을 끝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연습을 습관화하라. 우선 가장 편안하게 의식적인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파악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매일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연습을 합니다. 세 번째로, 연습을 경험하는 방식을 바꾸라. 영유아 시절에는 실수에 개의치 않고 배움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영유아는 너무 어려서 직접 물어볼 수는 없지만 아직 할 수 없는 일을 시도하는 동안에 괴로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영유아 입장도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높은 목적의식을 가져라. 열정의 원천이 되는 한 가지는 흥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원천은 목적, 즉 타인의 행복에 기여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투지가 강한 사람들의 성숙한 열정은 이 두 가지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3명의 벽돌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첫 번째 벽돌공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벽돌공이 대답했습니다. 교회를 짓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벽돌공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벽돌공은 생업을 갖고 있는 것이며 두 번째 벽돌공은 직업을, 그리고 세 번째 벽돌공은 천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기 일을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업이나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투지가 강한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듯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직함보다 중요합니다. 일자리를 바꾸지 않더라도 생업에서 직업, 나아가 천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자 더크워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직은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훨씬 동적이죠. 관리인이든 최고 경영자든 끊임없이 자신이 하는 일이 타인이나 전체 사회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자신이 가장 중시하는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적의식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는 목적이 확실한 롤모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을 글로 써보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후의 당신을 상상해 보세요. 그때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자극을 줬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여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가 자극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이죠. 이제 의식적인 연습을 하기 위한 마지막 5번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자세, 희망을 품어라. 그릿이 좌우하는 희망은 다른 종류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의 노력이 미래를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바탕으로 하는데요.
내일은 나아질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나은 내일을 만들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성공한 이들은 대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글쎄요. 실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생기든 거기서 배울 점이 있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래, 썩 잘 되지는 않았지만 계속 밀고 나가야지. 라고 생각하죠. 자주 인용되는 헨리 포트의 말을 빌리면 이와 같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을 것이다. 성장형 사고방식은 역경에 대한 긍정적 해석을 낳고 이는 다시 끈기 있게 새로운 도전을 추구하는 행동으로 이어져 결국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릿 마지막 3부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아이들의 그릿을 키워주는 법입니다. 그릿을 길러주는 양육 방식은 무엇일까요? 그릿은 끊임없이 높은 기준을 요구받는 시련 속에서 단련될까요? 아니면 따뜻하게 감싸인 애정어린 지지 속에서 길러질까요? 그릿은 바로 많은 요구를 하는 동시에 지지해주는 부모의 아래에서 길러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지해주는 부모와 요구하는 부모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이들이 하는 것을 인정하고 지지해주거나 혹은 부모의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부모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엄격하지만 다정하게, 다정하지만 엄하게 양육할 수 있습니다. 양육에 관한 연구에서 발견된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는 부모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보다 자녀가 수용하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점인데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경험인 것입니다. 자녀에게 그릿이 생기기를 바란다면 먼저 우리 자신의 인생의 목표에 얼마만큼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있는지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현명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혜택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자가 면담했던 모두의 인생에는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방식으로 목표를 높게 잡으라고 격려해주고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자신감을 북돋아주며 지지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자 더커워스 교수는 그가 부모로서도 사회과학자로서도 자녀가 어느 정도 자라면 바로 그들이 재미를 느끼는 수업 외의 활동을 찾아서 등록시키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일주일에 최소한 몇 시간은 흥미가 있으면서도 어려운 일을 할 때 더욱 성장하는 듯 합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아이들은 지혜로운 발레 강사나 미식축구 코치, 바이올린 선생 등 특별활동 지도교사 옆에서 그릿을 배우는 듯 합니다. 특별활동이 그릿을 길러주는 요인인 동시에 그릿이 특별활동을 선택하는 요인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성장하는 동안 어떤 일에 끝까지 참여한 경험은 그릿을 요구하는 동시에 길러준다고 축축합니다. 한 번만 더 해보라는 부추김의 연습을 거듭한 끝에 어느 날 드디어 제대로 동작을 해내는 만족감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승리감이 다른 어려운 일까지 연습하도록 아이를 스스로 동기부여시키지 않았을까요? 아이가 다음 그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지 않았을까요? 저자의 딸들은 성장하면서 투지가 강해지기를 바라면 다른 기술처럼 투지도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진로를 선택할 기회를 말살하지 않으면서 그릿을 기르도록 장려하고 싶다면 나는 바로 이 어려운 일에 도전하기라는 규칙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즉, 훌륭한 팀이 훌륭한 선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에 보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훌륭한 수영 선수가 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훌륭한 팀에 들어가는 거예요.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다면 나도 그들을 따라하게 돼요. 투지가 강한 사람들 곁에 있으면 본인도 더 투지 넘치게 행동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오늘은 그릿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선 그릿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릿을 한다면 성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겠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릿이란 한 번에 한 걸음씩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흥미롭고 목적이 뚜렷한 목표를 굳건히 지키는 것이죠. 매일 몇 주씩 몇 회씩 도전적으로 연습해 나가야 하며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각자가 바라는 성공에 더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